제목은 이거야. 연립부등식. 일단 연립방정식과 연립부등식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연립방정식과 연립부등식 똑같은 얘기였는데 특성이 좀 다르다고. 범위, 값. 이건 뭐 그냥 여담으로 연립방정식은 개예요. 연립부등식은 고양이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연립방정식은 이제 뭐 시골 가보면 알겠지만 개들은 쫓아오는 거 말고 동네 개들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막 뛰어놀아요. 무리를 짓는다. 그러니까 막 섞여서 논다고. 네. 네. 그래서 연립 방정식은 이 두 식 있으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풀었단 말이야. 네. 그게 이제 개의 특성이에요. 근데 고양이는 독립생활합니다. 언제만 모이느냐? 밥 먹을 때랑 그럴 때만 모여요. 다 따로따로 자기 생활해. 그래서 연립 방정식은 이쪽 식을 이쪽에서 집어넣어가지고 식을 하나로 섞어가지고 막 모여서 노는 특성이 있는 반면 연립부등식은 두 개가 있으면 얘 따로 풀고 그냥 얘 따로 푸는 거야. 그냥 따로따로야. 얘 따로 푼 다음에 언제만 합치는 거야? 공통해낼 때만, 공통해 구할 때만, 공통 부분 취할 때만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특성이 달라요. 여기 이 식을 여기다 막 섞고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그냥 일단 부등식이 두 개가 연립부등식이 나오면 따로따로 풀어요. 그리고 나중에 답 쓸 때만 잘 겹치는 곳 쓰세요. 요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유형 3번에 연립 1차 부등식의 풀이를 현재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문제 시켜서 답을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570번 하나 풀어서 답 써보세요. 만약에 솔직하게 얘기해, 나 못 풀어요 지금. 570번 문제 얘 풀고 얘 풀면 된다까지 얘기했고 답을 못 내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얘기하면 한번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유형을 할게. 얘도 푸는 건 동일한데 풀다 보면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다면 답을 어떻게 쓰면 되죠? 겹치는 부분이니까 여기를 답을 쓰는 거니까. 네, 이렇게 쓸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면 답을 어떻게 쓸까요? 하나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쪽으로, 하나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쪽으로. 겹치는 게 누구야? A 하나 맞지? 네. 그럼 이 부등식이지만 방정식처럼 답이 이렇게 써질 수 있다. 그죠? 그럼 하나는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답이 나왔고 하나는 A보다 크다로 답이 나와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어. 이건 뭐라고 답을 쓸까요? 연립이니까 공통 부분을 써야 된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공통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해가 없다라고 써요. 그래서 연립부등식을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 특수한, 그러니까 x가 뭐 얼마다 사이에 있다. 원래 부등식 자체가 그걸 만족하는 x의 범위, 부등식이라는 자체가 풀이를 하라는 게 x의 범위를 표시하시오 이 말이야.
방정식은 x의 값을 표시하시오. 풀어라 하는 말이. 근데 이제 이런 경우라면 이제 일반적인 해가 되겠지만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x의 범위라는 말로만 보면 좀 특수한 구조인 거죠. 그래서 특수한 해라는 건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572번 니네가 더 풀기 싫어할 것 같아서 572번을 풀겠습니다. 0.2x 더하기 0.3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생긴 부등식과 5분의 3x 빼기 3 빼기 2분의 x 더하기 6 이게 x보다 작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부등식을 푸는데 따로따로 푸는 게 원칙이다라고 했고요. 여기는 10을 곱해주는 게 좋은 생각이겠죠. 10을 곱해서 10을 곱해서 10을 곱해서 그러면 2x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답이 하나 나왔고 두 번째 것도 양쪽에 10을 곱해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을 곱해서 정리하니까 6x 빼기 6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0 10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마이너스 9x 이렇게 되겠고 36 이렇게 되고요. 이제 마이너스 9로 나눌 건데 부등호 방향은 무조건 신경을 계속 쓰고 있으셔야 돼. 음수로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공통 부분을 찾기 위해서 수직선에 그려봤는데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게 생기고 하나는 4보다 크다의 그림을 그리게 되니까 이거는 공통 부분 만족하는 게 없지. 그럼 답은 뭘로 써야 되나요? 해가 잠깐만. 아 미안합니다. 똘추. 요거네요. 아 그러면 아까 여기서 요거 부분을 얘기했구나. 하나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돼서 답은 물론 이제 해가 없다로 표시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유형 4번은 특수한 해라는 의미가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5번 같으면 그 연립부등식의 형태 중 이렇게 돼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구조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근데 얘는 어떻게 푼다고 우리 알고 있죠? 이렇게 바꿔서 풀지? 그러니까 사실 얘랑 똑같이 놓고 풀란 얘기야. 선생님 A하고 C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풀어봤자 공통점이 또 겹치는 부분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왼쪽에 두 개와 오른쪽 두 개를 연립해서 부등식 푸는 게 일반적입니다. 해봤자 큰 의미 없습니다. A가 B보다 큰데 B보다 C가 큰데 A가 C가 A보다 크다 이걸 또 풀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 해보면 뭘로 해볼까나 576번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제일 풀기 싫어하는 걸로 내가 하고 있어. 1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1 크다 3분의 2x 더하기 4가 더 큰 거고 그거보다 요만큼. 자, 요걸 만족시키는 x 즉 범위가 생길 거고 요걸 이용해서 a가 x 빼기 5라고 할 때 이 a의 범위를 써보시오 이렇게 되는 거 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쪽 거를 하나 풀어서 해를 내보고 그 다음에는 요거를 풀어서 쓰는 걸로 할게요. 자, 첫 번째 거 요거는 양변에 6을 곱해서 난 정리해볼게요. 6 3x 더하기 3 6을 곱하면 2가 되니까 4x 더하기 8 여기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x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따라서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부등식이 하나 풀릴 거예요. 부등호 방향 바뀐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양쪽에 12를 곱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 12를 곱하면 4배가 되니까 8x 16 그럼 12를 곱했으니까 얘도 12 어떤 사람 12 곱했는데 여기다가 안 곱하는 사람이 있더라 가끔 실수로 똑같이 다 곱해줘야죠. 12가 돼. 그 다음에 여기는
3이니까 9배가 되죠. 9x 빼기 9 이렇게 됩니다. 역시 풀어보면 이게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요. 3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13이 되어서 x는 13보다 크다가 되죠. 이제 익숙한 사람들은 이거 두 개 공통이 뭔지 한 번에 얘기할 수 있지. 그림 그리든 안 그리든. 어느 게 공통이죠? 상상돼? 1보다 큰 거랑 13보다 큰 거랑. 선생님 어? 근데 그거 그 빨간색 부분에 맞아요. 부등호가 맞아. 크거나 같다. 문제 잘못 썼어요? 네, 등호가 사라졌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공통 부분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공통인 거죠? 네. 왜냐면 이제 1보다 크다 하고 13보다 크거나 같다를 그리면 겹치는 부분이 이제 이쪽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x가 13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나온 게 답이 아니고 a를 x-5의 범위를 구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건 x-5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5를 빼면 되는 거지. 근데 부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식은 성립한다. 등식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 5씩 양쪽을 빼주면 여기도 5씩 빼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되는 거고? A. 그러니까 A는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 쓰는 게 마지막. 자, 요게 이제 그 ABC 연립식 구조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6번은 이제는 부등식을 푸는 건 익숙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 부등식에 들어있는 미지수, 모르는 문자의 값을 정해내는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오랜만에 이해 잘 되는 듯한 느낌인데 1차 부등식 풀어서 그런가? 오, 그래도 무시하지 말고요. 지금 여기에 네 문제가 있긴 한데 하나를 먼저 풀어보면 577, 578 중에 뭐 하나를 풀어봅시다래. 뭘로 풀까나? 그냥 578 풀까? 자, 요걸 풀었는데 답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런 건 너무 좀 쉬워요. 왜냐? 여기는 부등식 풀었을 때 등호가 없는 부등식이지. 그러니까 얘예요. 답이. 얘는 는이 붙어있는 부등식이지. 그러니까 요 답이 얘한테 나온 거야. 이해 안 되나? 다시 요거 풀면 x가 크다 작다 할 때 등호가 없는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답 32인 거야. 부등식에 그 경계 지점이. 얘는 는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 b는 여기서 나온 거야.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뭐 무시하고 5x 빼기 20 4x 더하기 a. 그러면 x하고 a 더하기 20 이렇게 하나 나오는데 두 번째 거는 4x 플러스 a 5x 빼기 10 이항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빼기 10 마이너스 곱해버리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고 a 더하기 1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 x가 얼마보다 작다라고 나오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a 플러스 20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32가 되는 자리가 맞는 거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돼? 10. 그 다음 x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는 답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거 b 자리예요. a 더하기 10이 b예요. 근데 a가 12였으니까 b는 22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 두 개 더하게 되면 34로 답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애매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하나는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나? 580번 풀고 답을 한번 써볼래요? 안 되면 내가 풀어줄게. 580번 도전. 자, 그러면 그걸 소개를 할게요. 지금 이것도 작거나 같은 쪽으로 나왔고 이것도 작거나 같은 쪽으로 나왔는데 답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럼 얘 아니면 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그거를 조금 서술형으로 표현하자면 첫 번째 마이너스 a 더하기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a 빼기 1하고 얘가 큰 값이라면 얘가 더 큰 값이라면 둘 중에 누가 이해가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마이너스 a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고 얘가 더 큰 값이에요. 얘가 더 작은 값 쪽이고 이렇게 돼 있다면 이 부분이 답으로 써지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요 경우라면 마이너스 2분의 1 a 빼기 1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a가 0이 되니까 a가 0이라는 뜻이 되는데 이 전제에 해당되는 걸 풀어보면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a 요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바람에 양쪽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a가 4보다 작은 값일 때 이런 조건으로 쓰는 거야. 그렇다면 a가 0이라는 이 조건은 맞는 답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두 번째 반대로 마이너스 a 더하기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a 빼기 1하고 이쪽이 더 큰 값이라면 부등식의 답이 얘가 이쪽에 있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이쪽 오른쪽 얘가 오른쪽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제 연립부등식의 답은 이만큼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요 답이 얘가 돼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라고. 그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가 2가 되는 상황인데 요걸 다시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이렇게 넘어가니까네 마이너스 2분의 1 a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가 4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풀어서 이 답이 나온 거라고. 그럼 4보다 크다고 하는데 a가 2가 나왔으니까 이건 답으로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라고. 그럼 선생님 둘이 같을 때는요 마지막에 남았죠. 한 발 남았다. 마이너스 a 더하기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a 빼기 1하고 같은 값이라면 즉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가 4인 경우라면 얘든 둘이 똑같은 값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a가 4인 경우라면 얘가 4가 들어가도 뭐가 돼요? 4가 들어가도 잠깐만 a가 4가 들어가면 이거 마이너스 3이 되지? a가 4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그럼 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 요게 뭐냐면 x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 답과 어울리지 않죠.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원하는 답은 여기에서만 존재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요걸 서술형으로 쓰는 게 좀 어려울 거야. 처음에는 이렇게 놓고 a가 4보다 작다라고 써준 다음에 그림 그려서 a가 0 나오니까 만족. 여기는 a가 4보다 큰 쪽으로 풀었는데 얘가 나왔으니까 불만족. 둘이 같은 경우라면 답 자체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니까 얘를 만족할 수 없어서 불만족. 이러면 이제 정확한 서술형 풀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생각보다 조금 까다롭죠. 자, 이제 7번이나 8번 여기가 아까 말했던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고 내용을 알아둬야 되는 중요 문제입니다. 지금 1차 방정식에서 배우게 되지만 2차 방정식의 핵심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2차 방정식에서 이거를 이용하는 문제가 100% 출제돼요. 안 내는 학교가 없을 만큼 중요해요. 한번 해볼게요. 자꾸 이걸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좀 조심하고 봐봐. 한번 해볼게. 하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래서 유형 7번은 먼저 해볼게. 가장 기본 문제로 581번. 이건 같이 풀지 말고 한 번만 봐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이 들리면 좋겠어. 마이너스 x 더하기 8 2x 더하기 2 그 다음 4x 더하기 a 3x 더하기 3a. 문제. 이게 해가 없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럼 둘 중에 문제를 보면 하나는 완전히 숫자로 돼 있어서 내가 바로 풀 수 있는 거. 걔를 무조건 먼저 풉니다. 위에 걸 먼저 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풀어봤더니 넘어가서 마이너스 3x 넘어가서 마이너스 6이 되니까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이제 기준이고요. 그 다음 이제 밑에 걸 풀게요. 밑에 걸 풀어봤더니 x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더니 2a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수직선에 그려보는 거야. 먼저 확실한 것부터 2보다 작거나 같다를 내가 그렸어. 그 다음 2a보다 크다를 그려야 되는데 2a보다 크다는 게 여기다 그리면 2a란 값이 여기에 있으면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2a가 여기에 있으면 겹치는 부분이 안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해가 없다를 만족하는 거지. 그러니까 2a라는 값이 여기에 있으면 반드시 성립을 한단 말이야. 잘 들어. 아직 끝난 게 아니라서 그래. 지금 이 부분이야. 그러면 이렇게 돼야 해가 없으니까 일단 2a가 2보다는 큰 쪽에 있으면 된다가 확실해. 그때 마지막으로 꼭 챙겨야 되는 거. 이 경계 지점에 대한 얘기를 챙겨야 돼. 즉 2a가 2보다 큰 쪽에 있으면 당연히 맞아. 근데 2a랑 2랑 같은 자리에 있어도 이 말이 성립해 안 해? 그걸 짜는 거야. 성립한다면 같은 자리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고 만약에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건 버려야 되는 거죠. 즉 2a가 이 자리에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그려졌을 때도 해가 없다라는 걸 만족할 수 있느냐 그 얘기라고. 성립하나요? 안 되나요? 성립하지. 그러니까 2a가 2는 2a가 이 자리에 있어도 상관이 없지. 그래서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 a의 범위고,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내면 여러분들이 오답을 쓰게 되느냐, 이걸 만족하는 a의 범위라고 안 묻고요, 정수 a의 최소값을 쓰시오 라고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러면 이 경계 자리에 같이 들어있을 때도 이게 만족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생각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되니까 정수 a의 최소값을 얼마로 쓰게 돼? 2라고 쓰겠지. 근데 실제로는 정수 최소값은 1인 거지. 여기서 이제 오답이 생기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그거야. 는이 붙어도 돼요? 붙으면 안 돼요?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잡아두기 바람. 그래서 항상 확실히 되는 거를 해놓고 나서 얘가 이 자리에 같이 겹쳐도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따져버릇 하셔야 돼. 이해돼요?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585번으로 할 텐데 585번처럼 유형 8에다가 별표를 3개 치시라고. 이게 2차 부등식까지 그대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요것도 한번 풀이를 보세요. (2차) 부등식을 가지고 이렇게 정수, 그 만족하는 정수가 2개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거야. 문제 유형이 똑같아서 하는 얘기. 자, 갑니다. 2x 빼기 2, x 빼기 1, 그 다음에 x 빼기 1, 마이너스 x 더하기 k.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딱 2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릴 때 요 안에 정수가 2개 들어가 있다를 만족하게끔. 자,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이제 역시 푸는 방법은 확실한 거부터 풀기. 위에 걸 풉시다. 그래서 위에 걸 풀어봤더니 x 여기가 1 요거 하나 나왔어요. 2차 풀 때는 그냥 x가 뭐 얼마부터 얼마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똑같이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걸 풀어볼게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2x, 여기 넘어가면 k 플러스 1. 요건 2로 나누게 되니까 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주의할 점. 이렇게 정수가 몇 개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건 조금 더 그림을 자세히 그린다는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럼 어떻게 그리라는 뜻입니까? 일단 1보다 작다니까 이거는 그냥 그리시면 돼. 그러면 이 크다니까 겹치는 부분에 이 정수가 2개 들어있으면 여기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때 정수가 2개라고 하면 이쪽에다가 그 정수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그럼 여기 1이니까 여기 얼마 있어야 돼요? 0.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2개면 3칸 정도, 3개다 그럼 4칸 정도 이렇게 또 하나 여유 있게 그리세요. 더 그려도 돼, 상관없어. 자, 이렇게 그렸어.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요 사이 범위에, 그러니까 2분의 k 플러스 1이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크다니까 그렸을 때 정수가 2개 들어간다고 했는데 얘는 어차피 범위에 정수가 안 들어있지. 그러니까 얘 말고 정수가 2개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간다는 거야? 얘하고 마이너스 1. 얘하고 2개가 들어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요 2개가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는 2분의 k 플러스 1이 여기쯤 있으면 되겠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려야 될 테니 일단 요 2개가 들어가는 게 맞죠. 맞아? 이제 지금부터야. 그러면 이제 문제에 답을 쓸 때 주의할 점 여기 잘 봐. 그러면 일단 요 상황만 보면 2분의 k 더하기 1 이 말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큰 쪽에 있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있다는 건 분명하잖아. 그리고 나서 마지막 뭘 따지는 거야? 경계 지점에 있을 때도 이 말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를 따져보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2분의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봐. 즉 요게 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림이 그려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공통으로 만족하는 정수 몇 개 들어갑니까? 2개. 얘 는이 붙어 있으니까 하나, 2개 들어가는 게 되지. 네. 즉 얘가 마이너스 1 자리에 있어도 돼요. 즉 얘가 마이너스 1 자리와 같아도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쪽 경계 지점도 있죠. 그럼 얘가 혹시 마이너스 2 자리에 겹쳐 있어도 되는가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2 자리부터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고 생각해 보면 이 사이에 만족하는 정수가 하나, 둘, 얘도 들어가나? 네. 네, 3개가 되지. 그러니까 만족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얘랑 같은 자리가 되면 안 되니까 는이 붙을 수가 없다. 요걸로 푸는 거고요. 그럼 요거를 정리할 때는 양변에 2를 곱해서 그 다음 k의 범위를 구하려면 1 빼가지고 여기도 1 빼가지고 요게 최종 답이 돼서 어느 쪽은 는이 붙고 어느 쪽은 못 붙는 구간이 생기게 된다. 요 과정이 이해가 되고 지금 따라할 수 있으면 2차 부등식도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아, 하나 있긴 하다. 그거를 그럼 미리 하나 써줄까? 2차 부등식까지 생각해서 잘 기억해 두시면 2차 부등식 풀 때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 부분 설명하실 때 무슨 얘기냐면 나온 김에 요거를 한번 내가 해볼게. 어떤 2차 부등식 풀었더니 얼마부터 얼마 사이가 나와서 이렇게 다 그려졌어. 근데 다른 부등식이 요거를 덮고 그려져야 된대. 이렇게 그려지든 이걸 그러니까 포함되도록 그려진다고 했을 때 이 경계 지점에 대한 그 는이 붙고 못 붙고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쪽을 보세요. 이쪽은 속에 들어있는 놈이 채워져 있지. 요거는 비어있고. 그럼 요 놈이 요거보다 왼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포함할 수 있는 관계가 맞지. 그런데 요게 경계 지점이 아까처럼 같아도 되는지 다른지 따질 때 요 놈이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면 덮을 수 있나요? 못 덮지.
그 내용을 이해하면 돼. 그러면 얘네들이 덮이는 놈과 덮는 놈 사이에 채워지고 그러니까 비어있고 이게 네 종류야. 경우로 나타내보면 하나는 이쪽도 채워지고 이쪽도 채워지는 경우 있을 수 있어. 이쪽은 채워지고 여기가 비어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그 다음에 여기가 비어있고 여기가 채워져 있을 수도 있어. 여기가 비어있고 여기도 비어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네 종류거든. 여기가 덮는 쪽, 여기가 덮이는 쪽. 그럼 이 네 가지 경우 중에 는을 붙일 수 있는 경우와 붙일 수 없는 경우가 있을 텐데 유일하게 붙일 수 없는 경우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뿐이다라고 아예 기억을 해놔. 다시요. 경계지점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덮는 쪽이고 덮이는 쪽이 여기도 칠해져 있고 여기도 칠해져 있을 수도 있고 여기가 칠해져 있는데 이거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덮는 쪽은 비어 있는데 여기 채워져 있을 수도 있고 덮는 쪽이 비어 있고 덮이는 쪽도 비어 있을 수도 있어. 이 중에 는을 못 붙이는 경우, 붙이는 경우로 따져봤을 때 는을 못 붙이는 경우는 유일하게 이 네 개 중에 하나뿐이다. 혹시 어느 경우인지 판단 가능해? 이게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4번. 보이는 사람은 감각이 좋은 거예요. 네, 세 번째입니다. 요렇게 위치 관계가 되는 경우 빼놓고 얘는 그냥 다 는이 붙어도 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빠를 수 있어. 이게 그럼 어떤 입장으로 못 붙는 거냐면 덮이는 놈이 채워져 있고 덮는 놈이 비어 있는 게 그거랑 비슷해. 우리가 이제 이불을 추우니까 밤에 탁 덮고 누웠거든. 그래서 이불 덮었어. 아 근데 엄지발가락 하나가 삐져나와 있는 거야. 발가락이 시린 거예요. 이거 못 덮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 바깥에 덮이는 쪽은 채워져 있는데 이 덮는 쪽이 비어 있는 관계라면 이렇게 삐져나온 것처럼 느낌이 들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려보면 이런 거죠.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했던 그 얘기예요. 밖에 덮는 놈이 여기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같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 하얀 놈을 덮을 수 있냐 못 덮냐 그러면 못 덮는 거예요. 이 자리 하나가 엄지발가락 삐져나온 것처럼 튕겨나와 있는 거죠 끝에. 그러니까 요 경우는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까 는을 못 붙이는 경우가 되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말고 다 붙여도 된다. 그냥 그렇게 기억하라. 그럼 판단이 좀 빠르죠. 이렇게 나와 네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안 되는 건 이거 하나뿐이야. 덮이는 쪽이 채워져 있어. 근데 덮어야 되는 놈 비어 있어. 이거 못 덮어. 엄지발가락 못 덮어. 라고 생각하면 이 등호 관계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그렸을 때 겹치는 부분 양쪽을 반드시 이렇게 맨 처음에 써놓고 이 자리에 그림 그려보고 이 자리에 그림 그려봐서 되나 안 되나를 살피시라. 요 두 가지 기준이면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다. 자, 그래서 내가 한 문제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586번이 간단하니까 한 번만 답을 써보세요. 다 나왔겠죠? 그래서 한번 아까 했던 얘기를 한 번만 더 반복하고 마무리할게. 일단 확실한 것부터 그림. 자, 그러면 요 범위에 정수가 6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왜냐면 이건 작거나 같다 쪽으로 그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6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표시하라고 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이렇게 여유 있게 표시해 두시고, 그럼 6개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6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a 빼기 3이라고 하는 위치는 여기 있으면 확실하다 이 얘기야. 일단. 그래서 일단은 어디까지 쓰는 거냐면 여기가 이제 a 빼기 3이니까 a 빼기 3이 3과 4 사이에 있어요 까지 일단 적으시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요 경계 자리에 있을 때도 이 6개가 되는 놈이면 는 붙이시고 안 되면 빼야 됩니다. 자, 그럼 왼쪽 관계부터 해볼게요. a 빼기 3이
3이랑 같은 자리에 있을 때, 지금 얘가 요 자리에 있을 때 그림을 그려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3자리에 있어도 돼요. 이렇게 쓰는 거고, 만약에 얘가 4보다 작은 쪽에 있는 거 맞는데 4자리에 있을 때, 이 경계 지점에 4자리에 이렇게 있다면 여기도 들어가는 포함이 공통부분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어서 문제를 만족할 수가 없다. 그러면 4자리에는 있을 수 없으니까 이대로. 그리고 A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3을 더해준다. 그럼 얘가 그냥 A가 되는 거고, 3을 더해줬으니까 6, 여기는 7. 요게 A의 범위로 답을 쓰는 문제이고, 여기에서는 그 A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6 이렇게 쓰는 거고. 근데 이제 학교 시험 문제는 이 정도 구간이면 최소값 안 물어보고요, 그냥 범위 쓰세요. 이게 맞게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거 물어보려고. 예를 들면 잘못 풀어가지고 이렇게 써놔도 찍을 때 이거 찍을 거 아니야, 6이라고. 그래서 그냥 이거가 보기에 1, 2, 3, 4, 5에 는 붙고 안 붙고 양쪽에다 막 다르게 해가지고 그냥 낼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히 알아두는 게 좋다. 자, 여기가 이제 유형 8번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형 7과 8은 핵심 부분이야. 자, 이제 절대값 들어있는 문제에 대한 것만 소개를 할 텐데, 절대값도 오늘 시간상 다 못할 것 같고요. 가장 기본 절대값 부등식만 풀어볼 텐데, 원래는 2차 부등식부터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부등식이 맞는데 절대값이 들어있는 1차 부등식도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은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류의 문제들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을 거고, 활용해서 내는 학교는 있어. 그 문장형으로 된 거. 혹시 그거 기억나냐? 뭐 수련회 갔는데 방에 한 방에 5명씩 하면 4명 남고 6명씩 하면 방이 2개 비어요. 이런 문제 푼 적 있죠. 의자에 뭐 사람 앉히는 것도. 그 문제는 출제된 문제예요. 근데 그거 이외의 1차 부등식은 절대값 이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절대값 문제를 해결하는 얘기를 쓸 텐데, 지금부터 잘 듣고 요거는 오늘 중으로 기억을 하십시다. 요거는 매번 출제되는 건데, 오늘은 그 중에서 절대값을 한 개 포함하고 있는 부등식을 다루는 방법을 소개를 할게요. 절대값 2개짜리는 월요일날 배우세요.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냐면, 요런 꼴이나 크다 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나 요 2가지 케이스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설명할 거야. 우리가 절대값 배운 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으로 소개할 건데, 여러분들은 절대값이 1개짜리는 나누어서 푸는 거 말고 그 절대값의 정의로 푸는 방법으로 기억하세요. 2개 절대값이 2개 붙은 것부터는 무조건 나누어서 푼다가 기본입니다.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든 마찬가지. 다 나누어서 푸는 게 원칙인데, 절대값 하나짜리는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하는 게 편하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예를 하나 들어놓고 실제로 2가지 버전으로 풀어줄 거예요. 자, 이걸 하나 보여줄게요. 요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원칙대로 풀어볼게요. 절대값이라는 건 얘가 양수면 그냥 쓰는 거고,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쓴다가 기본인 거지. 그러면 이걸 그럼 양수, 음수 나누는 기준은 0자리가 될 텐데, 그럼 이게 0이 되게 하는 x값은 얼마인가요? 2지. 그러니까 수직선을 경계로 2를 잘라놓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두 개로 푼다. 이게 절대값을 푸는 일반적인 원칙이야. 일반적인 거. 그러면 첫 번째 x가 2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는 구간과 두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면 이렇게 푸는 방법이죠. 그러면 x가 2보다 작으면 얘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2보다 작은 숫자 1 같은 거 생각하고 대입해보면 부호가 나와.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러니까 음수 쪽이야. 음수라면 이걸 그냥 써야 돼? 마이너스 붙이고 써야 돼? 마이너스 붙이고 쓰니까 이렇게 절대값을 걷고 빠져나오고 요걸 푸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x 3 이렇게 되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답이 아니에요. 왜? 나는 어디서 풀었어 지금? 2보다 작은 쪽만 보고 풀었지. 이거만 답으로 쓴다면 마이너스 3보다 큰 거 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나는 어디만 보고 풀었냐고? 여기만. 내가 보이는 건 제곱 큰 데가 2야. 그러니까 얘는 답을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 맞는데 2보다는 작은 범위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자, 두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라면 얘가 양수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쓰겠죠. 부호 안 바꾸고. 그러니까 x가 7보다 작거나 같다가 생기죠. 물론 이게 답이 아니죠. 항상 내가 쪼개놓은 범위 안에서만. 그러니까 이걸 답으로 쓰면 어떻게 나와? x가 2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7보다는 작거나 같다. 여기서 문제. 항상 여러분들은 답이 두 개가 나오면 계속 공통을 쳐다보는 거야. 공통범위 있냐 없냐? 당연히 없지. 왜? 전체를 원래 풀고 싶었는데 얘 절대값 때문에 짜증나가지고 여기 풀고 여기 풀었어. 그 따로따로 답이 다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 두 답에 공통을 찾아야 돼? 아니면 이 두 답을 합쳐서 써야 돼? 상상을 해봐. 이걸 다 풀어야 되는데 여기만 풀었고 여기만 풀었어. 그래서 답이 나왔어. 그럼 전체에 대해서 푸는 지금 문제라면 이거 답을 합쳐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최종 답은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데 그 2까지 포함해서 연결이 돼서 여기까지 가니까 이게 최종 답인 거라고. 맞아? 확실해야 돼. 자, 근데 이렇게 푸는 건 절대값이 하나짜리에 대해서는 되게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뭘로 푸느냐? 절대값의 정의로 풀어볼 거야.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재혁아, 절대값의 뜻이 뭐예요? 그 0 기준으로. 그렇지. 아, 말을 해. 코만 벌렁벌렁하지 말고. A 마이너스. 아니, 절대값의 뜻만 얘기하면 돼요. 꼭 시작 잘 써. 수직선의 원점 자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개념이지. 그러니까 니네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있는 거야? 3은 원점에서 몇 칸 떨어져 있어?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 그럼 이렇게 써 있으면 마이너스 3은 원점으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어?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근데 착각하는 게 이게 이렇게 써진다니까 마이너스 부호 떼고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죠. 마이너스 부호를 하나 붙여서 써서 쓴 거라고, 그러지? 그럼 절대값의 정의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는 개념이야.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여기 내가 수직선 원점이야. 그러면 원점에서 거리가 3 떨어진 자리 한번 생각해봐. 원점에서 거리가 3만큼 떨어진 자리. 어디하고 어디야? 마이너스 3하고지. 자, 이제 물어볼게. 부등식으로.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3보다 작거나 같게끔 되는 위치. 그러면 그 3 되는 자리가 마이너스 3과 3인데 원점에서 그 거리보다 작다니까 바깥쪽을 말하겠니? 안쪽을 말하겠니? 안쪽 말하지. 그러니까 수직선 원점에서 거리가 3보다 작거나 같게 떨어진 점은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크다면 여기랑
바깥쪽을 쓰는 거죠. 바깥쪽을. 이해돼? 네, 그러니까 그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하면 얘를 어떻게 풀란 얘기냐면 x-2라는 숫자가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쓰시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x-2가 마이너스 5부터 5 사이에 있다고 쓰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럼 양변에 2씩 더하면 이렇게 쓸 거라고. 이 답을 쓴 거야, 그지? 그러니까 절대값이 하나짜리라면 원칙은 맞긴 한데 굳이 이렇게 푸는 건 비효율적이니까 절대값의 정의 자체로 표시하는 게 너네들한테는 유리할 거야. 거리 개념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제 해를 써줄게. 는 붙고 안 붙고는 문제에 따라서 하시고, 절대값이 b만큼보다 작다이면 x-a라고 하는 놈은 요거에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 b부터 b 사이에 있다고 답을 쓰는 거라고. 그러면 x는 a-b, a씩 더한 거예요. 이렇게 결과를 쓰면 바로 끝나는 문제인 거다. 그럼 얘도 한번 해볼까요? 요거예요, 요거. 그럼 절대값이 b보다 크다면 진짜 b보다 큰 쪽하고 거꾸로 마이너스 b보다 더 작은 쪽으로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답으로 쓸 거면 x-a가 아예 b보다 크거나 또는이라고 적어야 돼요. 합집합의 뜻이야. 또는 x-a가 아예 마이너스 b보다 작은 쪽이면 거리가 b보다 먼 쪽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쓸 때는 x가 a 더하기 b보다 크다 또는 x가 a-b보다 작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하는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해서 알아두면 되고, 이거를 이용할 줄 안다면 무지막지하게 풀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문제 종류가 있어요. 이거 한번 도전해 볼까? 이걸 풀고 싶은 거야. 그럼 원래대로 하면 니네 정의대로 안 푸는 사람은 이거 풀겠지. 이것도 풀어야겠지. 그럼 이거 풀 때 이게 또 절대값 아니 양수 염수 나눠가지고 답 쓸 거고, 이쪽 거 풀 때도 또 절대값 아니 양수 염수 해가지고 나눠서 풀 거 아니야. 그러면 풀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절대값의 정의를 쓰라고. 거리가 얼마부터 얼마 사이야? 3부터 4 사이지?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3부터 4 사이라면 이쪽 3하고 이쪽 4, 이쪽을 반대쪽으로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요 사이에 있거나 요 사이에 있으면 거리가 3보다는 크고 4보다 작은 것들이고, 이쪽도 거리가 3보다는 크고 4보다 작은 것들이지. 오케이? 따라서 x-2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 사이에 있거나 또는 x-2가 3부터 4 사이에 있거나 이걸 풀면 끝나는 문제이고, 그럼 답은 2씩 더해주면 좀 이상한데? 마이너스 3이네. 미안하다. 이게 바로 답으로 결정이 된다. 요 절대값 정의대로 푼 요 내용이 이해되나요? 그래서 절대값 문제 중에 1차 부등식 중에 절대값이 하나인 놈은 절대값 정의를 이용하는 쪽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고, 2개짜리는 어쩔 수 없어요. 구간이 여러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걔는 구간별로 달라서 나눠놓고 해야 돼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590번 하나를 내가 간단히 풀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유형 9번까지만 푼 걸로 할게요. 안 돼! 자, 이거를 풀면 x-a가 마이너스 5부터 5 사이면 돼요. a를 더해버리면 a-5부터 a 플러스 5 사이입니다. 이때에 이걸 만족하는 정수 x의 최대값이 7이 되는 정수. 그럼 a 플러스 5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a 플러스 4가 최대 정수죠. 네. 그게 7이 된다니까 a는 3이에요. 이렇게 쓰면 끝나는 문제죠. 등호가 안 들어있으니까.
자, 오늘은 노트도 못 쓸 것 같고요. 유형 9번까지 풀어오시면 됨. 무교재도 절대값 들어있는 1차 부등식 하나짜리까지 풀어오시면 됨. 그러면 단톡방에다가 숙제를 선생님이 적어서 올리겠습니다.